그래서 연구의 내용은 지도 교수님과 상의해서 경영학과 왔는데 여러분이 뭐 문학 공부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경영학 범위 안에 있는 것이 디지털 금융이라고 생각을 아주 폭넓게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 과중에 우리가 사업단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어떤 분야를 강조하는 게 있을 뿐이지 여러분들 수용하는데 전혀 차이점이 없다. 이 점을 먼저 밝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우리가 BK 사업을 1년 차는 6개월 2차년도, 3차년도는 1년씩 해서 2년 반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이 3차년도죠? 아, 4차년도. 예, 4차년도 그러니까 벌써 3년 반을 했나요, 그러면? 세월이 정말 빠르네요. 그러니까 4차년도에 들어가고 총 7년, 만 7년을 하게 돼요. 마지막 사업연도는 또 반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게 총 28년을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1999년인가 8년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앞으로도 5차도 있고 6차도 있을 걸로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영학과가 대학원이 정상화되고 연구 중심이 되려면 이 사업이 계속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가장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학생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교수님들한테는 별로 지원되는 게 거의 없어요. 많은 요구사항만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대학원생은 학생이자 연구자 특히 우리 경영학과 규모가 커서 석사 박사 과정이 많아 보여서 학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인문대학교 보면 석사 박사 학생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연구자로서 활동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구자의 속성도 있다. 그러면 대학원에 왔을 때 내가 필요한 취업 역량을 높이는 것도 좋지만 교수님과 같이 해서 연구 역량을 높여서 꼭 당부하고 싶은 건 학술대회를 꼭 한 번씩은 발표하자. 1년에 한 번만 발표하자. 석사과정은 평생 한 번만 발표하자. 자주 하면 더 좋아요. 우리가 너무 그게 안 되고 있는데 연구자라면 교수님만 도움을 받아서 같이 지원 받아서 내가 공부한 거를 부산에서 열리는 학술대 편하게 또는 멀리 가면 우리가 또 출장비 지원도 해줘. 그러니까 어디든지 좋으니까 학술대회 발표를 하자. 그게 여러분들 제일 요구하고 싶은 거고 두 번째는 대학원까지 왔으면 취업이 잘 돼야죠. 근데 대학원을 왔다고 취업을 그냥 시켜주는 세상은 지났어요. 그러니까 취업이 잘 되려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이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가 돼야겠죠. 그럼 기업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각 관련한 진로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학부생이 아니니까 그 정도는 본인들이 생각을 하고 지도교수님과 상의해서 내가 영어 공인 능력이 더 필요하면 영어 공부를 또는 코딩 능력이 필요하면 코딩을 또는 전공 분야의 심화 능력을 필요해서 학술지 계제가 필요하면 학술지 계제를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하고 취업을 꼭 잘 할 수 있기를 바라요. 당연히 여러분이 하기 싫어서 안 할 일은 없을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박사과정생들은 꼭 학술대회를 매 학기 가겠다는 생각으로 박사과정 정도 되면 학술대회는 매 학기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1년에 한 편 정도는 게재하겠다. 그것도 KCI로. 그리고 좀 더 내가 한 3년 차쯤 됐을 때는 SSCI도 한번 내보겠다는 욕심을 박사 선생들은 진짜 연구자의 길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학문 후속 세대라고 해요. 그럼 우리 부산대에서 학문 후속 세대가 SSCI 글을 꼭 내야겠죠. 그리고 석사 학생들은 학술지까지는 안 내도 돼요. 학술대회만 꼭 발표를 하고요. 학술지까지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의무사항을 얘기했는데 여기 보면서 좋은 혜택들도 있으니까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참여 교수가 이번 학기 한 분 늦어서 29분 됐어요. 그래서 참여 대학원생은 한 60명 내외가 될 것 같은데 이번 학기부터 포커스가 실적 위주로 우리가 가죠. 그러니까 4차년도니까 안정화됐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포트폴리오 내죠. 우리 연구단은 되게 잘 돼 있어요. 그게 매크로 작업을 해서 점수를 1점까지 다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있는 거는 꼭 신경 쓰고 채우길 바래요. 그러니까 세미나. 그러면 나하고 관심 없는 세미나도 있을 수 있죠. 그래도 적어도 한 학기에 한 번은 가야 돼. 모두 참석하라는 게 아니고. 그러면 또 전혀 관계 없을 일은 없으니까 한 번 정도는 가야 되고. 그다음에 시그 같은 거는 이제부터 맨데토리예요. 의무사항. 시그의 취지는 방학 때 그냥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다른 요구사항이 없어. 그럼 대학원생이 방학 때 공부하지 뭐 하겠어?
날 자유롭게 2달간 여행 갈 텐데 왜 귀찮게 하냐? 그러면 BK 취지에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동료 학생과 같이 공부해도 되고 내가 읽고 싶은 텍스트를 공부해서 정리해도 되고 뭐든지 형식을 우리가 구애받지 않게 했으니까 시그 같은 경우는 꼭 필수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교육 이 부분은 우리가 사업단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본론을 좀 볼게요. 자 그래서 학생은 우리가 처음 학생들에서 우리 경영학과 일반 대학원생이 있고 그 중에 BK에서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우리가 지원 학생이에요. 근데 참여 학생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참여 학생은 BK에서 장학금을 받지 않아도 우리가 해외 파견을 보내거나 또는 초청 특강을 하거나 아니면 해외 석학을 초청해서 강연을 열 때 그 참여 지원이 되는 거예요. 또는 학술지를 게재했을 때도 지원금을 주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원 학생은 경쟁에 의해서 참여 학생은 우리 경영학과 일반 대학원생 전일제 학생들 그러니까 내가 직업이 없는 학생들 즉 직업이 공부인 학생들은 전부 다 100% 참여 학생이 되고 그 다음에 지원 학생들은 이제 우리가 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예산이 한도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선발이 되니까 장학금을 선발을 받으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 지도교수 장학금을 받는 지원 학생은 두 종류가 있는데 지도교수님은 석사 2명 또는 박사 1명을 추천할 수 있어요. 그럼 이 학생들의 의무는 일단은 지도교수님의 연구를 같이 도와드리고 지도를 받는 거예요. 대학원생이니까. 그래서 가급적 우리 교육연구단에서 직접적인 연락을 통해서 뭘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연구 결과는 지도교수님한테 검증받거나 하면 되니까. 근데 그 외에 선발되는 장학생은 특히 지원 학생은 우리 교육연구단에서 직접 뽑을 거예요. 직접. 그럼 직접 뽑을 때는 여러분들이 교육연구단 일을 좀 사실 도와줘요. 왜냐면 우리 이 정도 규모에서 우리의 직원은 저기 계신 한지영 선생님 한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큰 애로사항이 뭐냐? 지금까지 우리가 경영학과 대학원생 몇 명인지 세는 게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도 잘 알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논문 한 편, 컨퍼런스 한 편, 여러분 취업률 이런 것들이 통계를 내서 보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정보가 취합이 잘 안 돼요. 그동안 코로나의 문제도 있고 우리가 규모가 큰 학과라서 그래. 만약에 교수님 7명에 학생 15명이 대학원이다. 어느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 거 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공별로 또는 이렇게 소규모로 잘 이렇게 좀 단합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보 취합이 우리가 총대별로 전공별로 정보 취합을 하는데 거기에 꼭 적극적으로 취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사업단 추천 학생으로는 일부 우리가 웹사이트에 누군가 계속 공지도 해야 되고 여러분 단톡방에 누군가 계속 공지도 해야 되고 여러분이 갖고 온 서류를 엑셀로 또는 데이터베이스로 입력해 준 학생도 필요해요. 그래서 일부는 일이 좀 많은 경우는 우리가 추가 장학금을 주기도 하고 또 일부는 여러분이 좀 봉사 그래서 대학원생들이니까 여러분들 관리는 여러분이 직접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 사업단 추천 장학생들한테 좀 주로 의뢰를 할 때 꼭 같이 참여해 주길 바래요. 그래서 나는 장학금만 받고 일을 안 하겠다. 그거는 사실 공동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페널티를 주는 것도 명확하게 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여기서 나온 게 우리가 다음 달 초까지 우리가 한 12일까지는 중간 보고서를 내야 돼요. 그럼 그 중간 보고서 보고 앞으로 우리 3년을 평가하는 거예요. 떨어지면 없어지는 거예요. 다음 학기부터. 그래서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방학 동안 2달 동안 일부 학생들이 굉장히 방학을 반납하고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은 바쁘다고 공부하러 간다고 싫다고 하면 아무도 안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지금 29분의 교수님이 계시지만 교수님들을 지원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사실 교수님들 별로 안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보고서 쓰고 관리해줘야 될 게 맞는 사업. 우리가 흔히 좋은 대학이라고 할수록 대학원생들이 직접 다 해요. 그래서 발런티어를 꼭 지금 우리가 이거
쓰고 있으니까 우리 한지선 선생님한테 과거에는 우리가 경영학과가 제가 여기 부산대 20년째 처음 왔을 때는 교수님이 18명이라 되게 편했어요. 그리고 이런 거 일할 때는 전공별로 누구 찍어서 한 명씩 차출해서 이거 하는 게 되게 쉬웠는데 지금은 전공도 8명이에요. 그때 전공이 한 5개도 안 됐어요. 그리고 박사과정이 뻔히 보여. 그래서 그 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규모가 크니까 모두의 일은 내 일이 아닌 것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거는 한국어를 잘하면서 엑셀을 좀 잘 다듬고 워드 작업을 할 사람. 근데 하루 10시간씩 할 게 아니고 일주일에 서너 시간이라도 꼭 열심히 도와줄 사람. 이 필요해요. 안 그러면 저기 계신 한지선 선생님 혼자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방대한 자료를 정리해서 내는데 그게 너무 부담이 돼요. 그리고 그동안 방학 동안 계속 헌신한 학생이 서너 명 있는데 그 학생만 다 해가지고 우리가 유지된다면 이런 사업은 잘 못 돼요. 그러니까 외국인 학생들도 잘하는데 우리가 한국어를 보고서 써야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한국인 학생들이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고 나중에 우리가 외국어로 뭔가 작업할 때는 외국인 학생들이 더 도와줄 수도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꼭 여기를 요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끝나고 나서 그 한지성 선생님 통해서 여러분이 좀 지원자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들도 많은 분들이 저랑 이 신청서 만들 밤새고 집에 안 가고 제가 못 된다자 아니라 문 잠그고 2시, 12시까지 못 나가게 하고 그렇게 수개월을 거쳐서 만든 게 이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들은 사실 지금까지 희생할 만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해야 후배들이 장학금을 계속 받아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꼭 당부드리고 100만 원, 106 그다음에 석사가 인상됐어요. 이태원 박사. 와, 요즘 좋아졌네요. 그러니까 석사 과정은 월 100만 원 이상. 그러니까 강제로 100만 원 이상을 줘야 돼. 그리고 박사 과정은 월 160만 원 이상. 그럼 저 이상이기 때문에 500만 원 받아도 되고 1000만 원 받아도 되고 사실 문제가 없어요. 이게 작년부터 이거 장학금은 제한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대학은 교수님보다 학생이 더 많이 받는.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 지도 교수님 어떤 연구재단이나 뭐 연구과제 같은 데서 연구 용역비를 받으면 박사과정은 최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거하고 별개야. 그러니까 공대 같으면 연구보조원비 300만 원, 여기서 월 160만 원, 또 이제 아까 우리가 포트폴리오 점수로 인센티브를 줘서 또 10%, 20%는 차이를 더 줬죠. 우리가 올해부터는 1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그럼 맥스를 받으면 어떤 박사과정은 연구보조원비 300만 원에 여기서 200만 원. 그리고 또 월 말에 가면 우수한 학생이라 또 상금 주죠. 네. 그래서 또 몇백만 원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름방학 때 우리가 10명을 홍콩에 일주일간 파견 보낼 거예요. 그럴 때도 우선순위로 갈 수 있고. 그래서 박사과정은 내년 1월에 우리가 연구 파견을 한 2주 보낸다고 해요. 어떤 원하는 대학에 교수님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혜택인데 그만큼 여러분이 좀 아웃풋도 나와야 돼요. 그리고 좀 냉정하지만 이건 경쟁 체제예요. 이제는 우리가 지난 3년 반은 인프라를 한 거라서 가급적이면 내가 많은 학생이 장학금을 받게끔 디자인을 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좀 선택적으로 경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수한 학생들이 더 열심히 하고 좀 부족한 학생은 자극을 받아서 또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이게 기반이 되면 정부에서 주도하는 다양한 국책 사업이 있어요. 그럼 대학원생들이 어느 정도 모이면 그 파워로 다른 국책 사업을 더 따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내 기억으로는 2005년인가 그때 5년 4년 동안 했던 게 5년 동안 했나 165억을 경영학과에 투입한 적이 있어요. 5년간 165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에 얼마씩이야? 거의 30 몇 억씩을. 굉장히 큰 돈이죠. 그렇게 투입이 되면 학과가 굉장히 나중에 장기적으로 발전을 쫙 돼요. 그 중에 많은 부분을 발전 기금이라고 우리 학부 과정에 투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잘 되면 BK21 외에도 다른 국책 사업을 우리가 도전할 수 있어요. 요즘은 다 그런 게 경쟁이기 때문에 인재가 있어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부분을 참고하고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는 경쟁이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학술대회나
사업단 참여 행사, 또 결국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취업하려는데 공인 영어 점수를 좀 내거나 여러분이 대학원에 와서 뭘 열심히 했는지 보려면 학술대에서 발표해서 최우수상을 받거나 또는 학술지를 어디 KCI에 등재되는데 게재하거나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다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대학원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점을 포커스를 좀 받아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그리고 이거는 지역 대학만 30만 원씩 더 인상. 그러니까 요즘 지역 대학의 인구가 줄어드니까 그리고 오늘 이게 사실 BK 참여를 하는 대학이 이 주변에서는 거의 우리 대학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이걸 못 받는다 생각해봐요. 그럼 이 큰 도시에 있는 모든 학생은 장학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서울 가서 하숙하면서 힘들게 공부해요. 그리고 BK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학원이 활성화가 안 되겠죠. 그럼 어느 순간 대학원 수업이 없어져 점점. 학교에서도 투자를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대학원 하나 없는 도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역 균형 발전에서 이렇게 수도권에 비해서 30만 원씩 더 투자해요. 오히려 물가는 그쪽이 더 비싼데도.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해외 파견이라든지 이런 지원들을 많이 하니까 여러분을 위한 사업이 있을 때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주고 또 당장 여러분이 장학금 받아서 아르바이트 때문에 학업에 대한 집중도를 떨어뜨리는 걸 도울 수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이 부산대에 온 이유는 뭐예요? 좋은 대학을 가려고 온 거죠. 그럼 이 대학이 좋아야 여러분도 그 제품이니까 밖에 나가서 어필이 되겠죠. 모교가 위세가 낮은데 밖에 나가서 어필이 잘 돼요. 그럼 여기가 우리가 어필이 잘 되려면 결국 가장 대학에서 중요한 연구 수준은 대학원생들 성적. 교수님들은 우리가 채용해서 올 수 있지만 숫자가 1년에 한 분 정도밖에 안 나요. 그게 쉽지가 않아. 근데 여러분들 이 숫자가 어느 정도 성과만 내면 금세 우리가 국내 탑 10, 탑 5 하는 거. 대학원은 우리가 사실 서울에도 5개를 빼고는 대학원 유지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대학원만 치면 이미 국내에선 탑 10 안에 충분히 있어요. 근데 목표는 탑 5 안에 들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사회에 나갔을 때 경쟁력이 있어요. 자, 그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리고 올 여름에는 아예 이렇게 다스 굽타 교수님하고 조지 워스턴 계신 두 분의 교수님, 박영 교수님 아예 모셔다가 여기서 오프라인으로 수업하려고 해요. 지금까지는 줌으로 했는데 사실 화상 교육이라는 게 스탠포드 대학이나 하버드 대학 가면 다 무료로 있잖아요. 그리고 다 영어로 잘 돼 있잖아. 근데 우리가 그걸 안 듣는 이유는 뭐냐? 학습 효과가 쫙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을 직접 모셔서 여러분을 3, 40명씩 보내기에는 우리 예산이 안 되니까 하루에 6시간씩 사흘간 그리고 영어로 같이 수업을 하고 인연을 맺으면 나중에 좋을 거예요. 특히 박사과정들 꼭 듣고 그래서 주제가 어느 전공이나 들을 수 있게 연구 방법론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요즘 꼭 알아야 될 그런 내용들을 하니까 꼭 참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름에는 우리가 중강하면은 6월 말에 홍콩 폴리텍하고 중문대학에 그래서 일주일간 프로그램으로 가서 디자인 띵킹 수업 체험을 할 수 있고 특강을 한번 듣게 돼 있으니까 그걸 다녀오면 되겠고요. 또 1월에는 내년 1월에는 우리가 아예 박사과정만 디자인해서 어떤 외국 대학에 여러분이 제안서를 내서 그 교수님하고 공동 연구를 한 2주 정도 할 수 있게. 왜 1월에 가냐면 여름은 미국의 교수님들은 미국 대학은 방학 때는 학교에 안 나와요. 아예. 어디 멀리 가서 책을 집필하거나 연구에 집중하러 가는데 1월이 미국은 학기 중이에요. 윈터 브레이크가 짧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그때 학기 중에 가야 교수님 만나거나 활동하기가 쉽죠. 또 청강을 좀 해봐도 수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시그는 의무사항이고 교육사업단 캘린더를 꼭 보라고 했고 이제 홈페이지를 여러분이 꼭 봐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뭐 우리가 좀 그러니까 디지털 금융 사업단이다 그러니까 이런 과목들을 만드는 게 실적이라서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경영학과에서 디자인적 사고라는 수업을 적극적으로 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번 BK에서는 연구 파트는 학술지와 학술대의 발표를 주로 포커스를 둬요. 그럼 사실 우리 지금 실적의 90% 이상은 다 교수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가에 좀 불리해요. 왜냐면 학생 지원 사업인데 학생들이 낸 성과가 너무 적어. 지금 계속 우리가 지역 대학이 아직 힘들다고 우겨서 버티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도 이제 컸기 때문에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 사업이 있고 교육도 이제 정부에서 볼 때는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중에 하나가 이 디자인적 사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계 전공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마케팅 전공도 있고 있으면 자기가 배운 지식으로 여기는 우리가 기업체를 섭외하면 그 기업체에서 어떤 문제점을 얘기해요. 그럼 그거를 회계적 기반에 의해서 문제를 풀고 또 마케팅 협업을 해서 그 회사를 어떻게 일종의 컨설팅해주는 그런 참여하는 수업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입생들보다는 좀 석사 한 3학기 정도 되는 학생들이 하는 게 좋죠. 그래서 매년 2학기 때 여는데 이 과목은 우리 학교의 시스템상 디지털 금융 전공에서 개설할 뿐이지 모든 우리 경영대학 학생들이 다 모여서 하는 전공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유례 없이 교수님들이 팀 티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교수님들은 팀 티칭을 하는 거는 제일 쓸데없는 일이 팀 티칭이에요. 왜냐면 교수님들은 3학점 단위로 수업을 해야 인정을 받거든요. 그리고 이미 9학점까지가 이제 학교에서 요구사항이라는 걸 다 맞췄는데 팀 티칭에서 0.5학점 받거나 7학점 받아서 아무도 그걸 인정을 안 해주는데 그 수업에 관여해 주는 거예요. 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니까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가 사실 구조적으로 어려운데 이 BK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디지털 금융 전공이 새로운 전공이라 과목 수가 많지 않아서 복잡하지 않아서 기술적으로 거기서 개설한 것 뿐이고 내가 재무금입니다. 나는 OM이다. 마케팅이다. 인사적이다. 상관없어요. 그리고 디자인 띵킹에 대한 개념이 약할 수 있으니까 방학 때 미리 이렇게 따로 특강도 시켜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실 디자인 띵킹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기업에 가면 뭔가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연습해보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실제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방법론을 많이 안 배워도 여러분이 열과 성의만 있으면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올 2학기 때 좀 많이 참여해서 여러 교수님들이 더 보람 있게 참여해서 우리가 성과가 날 수 있게 해주고 특히 경영학과가 저런 디자인 띵킹으로 수업하는 게 효과적이죠. 원래는 공대에서 하는 거예요. 공대는 기술이 있으니까 기업에서 필요한 걸 만들어주니까. 근데 인문사회에선 사실 경영학과만이 좀 실용적인 학문이라 여러분이 기업에 도움을 줄 수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거기서 검증되면 취업 역량도 늘 겁니다. 그리고 사실 교수들도 저게 낯설어요. 수십 년 공부한 거를 강의하는 건 쉬운데 저걸 인터랙트 하는 게 우리도 낯설어서 교수님들도 계속 저희가 준비하고 있지만 시간이 걸리지만 이게 그래도 우리가 길게 보면 가야 될 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저거는 저렇게 1년에 한 번 정도만 하면 충분해요. 여러분이 많이 모이면 지도 교수님은 10분이고 우리 39분의 교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얼마든지 모을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비교과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꼭 잘 듣고 특히 취업 특강은 가능하면 취업 방향을 제시하는 특강, 그 다음에 취업에 성공한 사람 특강, 그리고 그동안은 코로나기 때문에 우리가 특강을 좀 많이 개최했는데 앞으로는 사실은 이제 직접적인 비용 지원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특강은 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많이 오도록 하면 좋겠고 특히 박사과정 학생들은 정말 좋을 거예요. 앞으로 해외 학술대에 내가 논문을 낸다. 그럼 우리가 지원해줘요. 물론 석사 학생도 가면 돼 논문을. 근데 우리가 이제 학술대를 여러분이 각 전공에서 괜찮은 데 가도록 합니다. 갔다 오면 수백만 원이 드니까. 그래서 그리고 영어 조건을 800점으로 했죠. 여러분 이제 대학원생들은 졸업 요건이 800인 거 알죠? 예전에는 대체 과목도 있었는데 이제 없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여러분이 학술대에 발표하러 갈 때는 그 800점은 맞도록. 그러면 토익 환산 점수니까 뭐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잘 챙겨서 특히 학술대에는 내 생각에 박사과정들이 논문을 교수님과 같이 영어로 써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석사 학생들도 잘할 수 있죠. 그리고 석사 학생들은 아까처럼 홍콩 같은 파견 교육을 지원을 많이 해서 그리고 항상 이제부터는 우선순위를 전에는 이렇게 뭔가 좀 안배를 했어요. 전공별로도 안배하고 뭐 이렇게 박사도 안배하고 사실은 한국인 외국인도 좀 비율을 봤는데 이제부터는 포트폴리오 점수로만 볼 겁니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좀 더 경쟁 체제로 간다는 거 생각을 하고 선발 체계를 바꿔봤어요. 그다음에 여기 논문 실적을 보면 이게 우리 대학원생들 실적이에요. 그러니까 60명 정도씩 지원을 받는데 아직까지 약하죠. 그리고 학술대에는 사실은 리젝트를 잘 안 해줘요. 왜냐하면 워킹 페이퍼를 가서 아이디어를 내고 피드백을 받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는 다 연구자들이니까 이름으로 지명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가서 학교의 명예를 떨어뜨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 된 논문을 가져가야 되는데 여러분의 학위 논문 정도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여러분들 중에 특히 이거는 중복 카운트 된 어떤 우수한 학생 한 3편 정도씩 발표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가야 된다. 너무 안 해. 학술대회부터 욕심을 내고 이 계제는 사실은 석사 학생이 계제하고 졸업하기는 어려워. 근데 졸업하기 직전에 빨리 열심히 학위 논문을 끝내죠. 취업 직전에 빨리 투고를 하면 돼요. 그리고 그 투고한 게 그럼 내가 졸업했는데 무슨 쓸모가 있느냐? 여러분 후배들이 BK 장학금 받는데 큰 도움이 돼요. 왜? 지금 이번 학기 4편밖에 안 나왔잖아요. 만약에 여기 있는 5명이 도와줘서 11편이 9편이 되면 숫자가 엄청 커지는 거예요. 나는 곧 졸업하니까 도움이 안 되겠지만 우리 학과는 계속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번 다음 달에 중간 평가 받지만 3년 후에 또 평가 받고 그리고 2년 있다가 또 진입 평가 받고 계속 평가를 받아야 이렇게 지원이 오니까.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의 후배와 모교를 위해서 연구 성과를 정리해야 돼요. 무조건 연구한 건 성과를 내라. 없는 걸 만들지 말고요. 그리고 박사과정생들은 좀 더 분발했으면 좋겠어요. 박사 선생님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학술상은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베스트 페이퍼가. 근데 우리 여러분들 능력이면 충분히 국내 학회 가서 또는 해외 학회 가서 컨퍼런스 받을 수 있어요. 상. 그리고 요걸 좀 강조해서 공모전이 지금 2명, 3명 이렇죠. 공모전은 뭐예요? 경진대 이런 거죠. 내가 취업을 하고 싶으면 마케팅이든 재무금융이든 다양한 공모전이 있잖아. 아이디어 공모전도 있고. 근데 우리가 취업률이 낮은 게 이런 공모전에 관심들이 높아. 그래서 공모전에 적극해주고 그 다음에 나는 외국인 학생이라 한국어로 공모전 나가는 게 불편합니다. 당연하죠. 그럼 요즘 해외에도 공모전 많잖아. 엄청 많아요. 그렇죠? 자기 모국에 있는 공모전 가도 되고 영어로 된 공모전 가도 되고 국제 공모전을 가도 되고 요즘 온라인으로만 하는 공모전도 많고 그래서 공모전은 무조건 한 학기 한 번씩은 내보자. 저거는 상 받은 숫자가 아니고 참가한 숫자예요. 숫자 여러분 오해할까봐 상 받은 숫자가 아니고 한 번 내본 사람 숫자가 그게 지금 이번 학기 3명이랍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사람이 많은데 그리고 여기 외국인 학생들 한국어 공모전에 가는 게 힘들면 영어로 된 공모전 또는 모국에 중국에서 열리는 공모전 많잖아요. 그리고 가서 거기 증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상을 갖고 오면 더 좋고 상을 못 받아도 여러분이 노력한 거잖아요. 특히 취업하려는데 노력하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하고 일부는 특허를 내는 학생인데 그거는 이제 소수가 기술적으로 접근하니까 공모전은 꼭 공모전하고 학술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챙겨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데이터베이스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저 분야를 쓰는 학문 분야에 있는 학생들은 오히려 이제 교수님들 수업하면서 더 연구해서 많이 알 테니까 저런 것들을 우리가 인프라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자꾸 뭐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은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잘해서 평가를 받아야 오는 정당한 국가 재정 사업이기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받는 기존의 예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까지 우리가 끌어오는데 많은 교수님들이나 행정직원분 또 여기 우리 사업단 연구 교수님들 또 많은 여러분 선배들이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이 사업 신청서를 쓴 박사과정 학생이 2명인데 이 둘은 어차피 졸업하는 학생들이라 이 사업에서 아무런 지원금 못 받을 걸 알면서도 여기서 계속 밤늦게까지 1년 가까이 나랑 고생해서 만들어준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본인이 귀찮다고 안 했으면 지금 없는 거야 사실. 또 그때 우리 교수님들이 사실 여기 강의실에서 밤 12시 넘어서까지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됐으면 이걸 유지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 몫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교육 연구 단장으로서 이제 이걸 설립을 하고 중간 평가를 잘 마치는 게 제 임무인데, 근데 이 이상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방학 동안 글을 정말 열심히 많이 썼어요. 잘 만들려고. 근데 재료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번에 이제 어쨌든 우리가 열심히 잘 어필을 해서 중간 평가가 되면 앞으로 3년 후를 생각해서 또 여러분들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좀 활동해 주고, 초기에는 대학원생도 코로나도 있고 알 수가 없어서 이 사업단을 구성하는 것 자체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이렇게 10억을 다 받는 인문사회 사업단은 거의 몇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초청 세미나 것도 있고요. 학생 파견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기존에 달라진 게 뭐냐면 MOU들을 계속 맺으면서 기업체하고도 협업을 많이 하고 대학 간에도 협업을 해서 막 대학의 생동감이 높여지고 대학다운 대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업 중에 어떤 기업 사례를 직접 할 수도 있고, 또 그 기업에서 와서는 여러분한테 대학원이 제대로 있어야 여기에 문제를 의뢰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정상화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외에도 안 보이지만 더 많은 MOU들을 맺었어요. 이 BK가 없었으면 우리가 주체가 없으니까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특히 부산에서는 우리가 리서치 띵크탱크가 돼줘야 돼요. 경영학 쪽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설명회든 뭐 여러 가지 책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사업을 해서 봉사활동을 많이 해요. 일단은 11월 달 되면은 지역 주민들을 한 시민 강좌를 무보수로 교수님들이 일부러 하고 있어요. 왜? 안 해도 되는 거지만 BK라는 타이틀 걸고 우리가 사회 점수를 받으려고. 그리고 또 우리가 여름엔 또 그 무료 대학생 청년 강좌도 열 거예요. 빅데이터로. 그러면 누구만 사회봉사를 안 하고 있느냐? 누구죠? 네, 정작 여러분들만 봉사활동을 안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활동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야. 오히려 교수님들이나 연구 교수님들도 막 무료로 여러분한테 저번에 데이터 분석 특강 같은 걸 하고 그걸 오픈했단 말이에요. 강연자는 이제 강의하는 걸로 수입인데 그걸 오픈했으니까 자기 그 수입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이걸 내가 누구는 뭘 봉사하라 시키기 전에 여러분들이 3355 모여서 뭐든지 그렇다고 이게 연구 사업인데 봉사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닌데 봉사도 좀 해야지. 여러분이 국가로서 지원을 받았으니까 아주 간단한 거 뭐든지 좋으니까 그걸 해서 우리 한진 선생한테 나중에 포트폴리오에 그러면 그게 여러분의 실적이기도 하니까 제출을 좀 해주길 바래요. 뭐든지 좋아. 3355 내가 종교인이면 교회 가서 디지털 금융에 대한 특강을 해주든지 청소년들한테 간단한 코딩을 가르쳐주든지 아니면 마케팅이란 무엇인지 학생들한테 청소년들 설명을 해주든지 뭐든지 좋아요. 일단은 제출해줘야 우리가 그걸 보고 판단할 문제고 봉사라는 게 대가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수준에서 해주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봉사활동을 하고 연말에는 요건 좀 이따 얘기하고 연말에는 요 사업을 해요. 그럼 저건 뭐냐? 이제 과거처럼 우리가 100명씩 모여서 삼겹살 굽고 막걸리 먹고 그런 파티는 이제 없어진 것 같아요. 우리 전에는 대학원생들이 다 금정산성 가서 아침 9시부터 하루 종일 밤 12시까지 막걸리 마시다 지치면 다시 또 모이고 이렇게 족구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이제 일상은 많이 없어진 것 같고, 그래서 이 포럼은 뭐냐? 일종의 축제이자 좋은 지식 경연이 장애. 우리가 이제 지역에 있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좀 우수한 강연자들을 대면으로 보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날 집중적으로 초청을 해서 우리의 지식도 늘리고 적어도 저기서 즐겁게 식사도 하고 파티도 하는 자리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작년에 우리가 그 밥값이 85,000원인데 8만 원. 그러니까 점심 한 끼에 8만 원. 호텔에서 무료로. 그리고 기념품도 줬죠. 그 뽑기에서 잘 빼주는 학생은 또 좋은 것도 타가지.
그러니까 이제 예전처럼 삼겹살 하는 송년회 대신에 연말에 그렇게 즐겁게 올해도 그래서 그 이상으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하려면 우리 예산 부족해서 협찬도 많이 받아요. 근데 잘하는 집단에 협찬을 해주지 잘 안 되는 집단에 어느 기업이 협찬해주고.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그런 자리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나는 디지털 금융 전공자가 아닌데 저기 가서 저 얘기를 꼭 왜 들어야 되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가급적 다 와서 어쨌든 좋은 강연이잖아요. 이날만은 좀 디지털 강연 금융으로 좀 한정해서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전문성으로 이걸 많이 참석해주고. 그래서 올해는 금요일 날 하려고 하니까 수업만 없다면 많이들 참여하고요.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를 이제 여러분이 각 지표를 잘 보고 나의 역량을 잘 만드세요. 두 가지 목표가 있는데 여러분이 자기의 역량을 계속 체크를 해야 발전이 있거든요. 인간인 이상 1월 1일 날 계획해서 12월 30일 날 잘 된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계속 자극하고 자기 개발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한 번에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포트폴리오를 보고 그려보면 알잖아요. 내가 지금 어느 부분을 안 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친절하게 저렇게 리포트까지 만들어서 주니까 여러분도 저 평균과 대비해서 그럼 남들은 저만큼 가 있는데 왜 나는 안 했을까 반성도 하고 나는 이렇게 더 잘하고 있으니까 이걸 장점을 삼아야 된다든지 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캐리어 디벨롭먼트 플랜을 위해서 CDP를 위해서 원래 만들어 놓은 거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장학금을 차등 지급하려고 그래. 아까 100만 원 뭐 그다음에 160만 원 이상인데 상위 10% 20%를 거기다 더 얹어서 차별화 주려고 해요. 월별로. 그러면 그 근거가 뭐냐? 이거가 그럼 여기서 가장 비중 큰 게 뭐냐? 학술지. 당연히 연구니까. 그럼 두 번째 된 게 뭐냐? 학술대학이 있어요. 그럼 국제학술지는 그거는 지금까지 실적이 빵이라 얘기를 안 한 겁니다. 그거는 이제 박사 선생들이 하긴 해야 되는데 1년에 하나가 아니라 아예 지금 3년 반 동안 제로예요. 그럼 우리가 좋은 대학의 근거는 뭐냐? SSI를 몇 번 씁니다. 그리고 KCI는 노력한 만큼 나와요. 이제 우리가 체계가 잡혔으니까 일단 여기 있는 학생들이 SSI를 먼저 도전하지 말고 KCI, 그다음에 국내 학술대. 부산대학교가 부산에서 가장 좋은 학교라고 자랑하려면 여기서 열리는 여러분의 마케팅 학회든 인사조직 학회 때 당연히 대학원생이 가서 그걸 듣고 발표도 해야지. 안 그래요? 그리고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우리 제도가 좋은 게 대학원 혁신실에서 출장비를 줘요. 그리고 대학원 우리 그 행정실에서는 또 참가비가 10만 원인가 20만 원까지 주죠. 학생 10만 원. 10만 원. 그러면 국내 학술대는 웬만하면 다 돼요. 그러니까 비용이 안 들어가요. 그렇게 장학금을 많이 받고. 그리고 서울대 열려도 여러분 출장비 받아서 갈 수 있고. 그러니까 비용 때문에 못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연구를 이제 연구만 하면 갈 수 있고. 그리고 외국인 학생들은 좀 고국에서 하는 원어로 발표해도 좋습니다. 나는 한국어로 논문 발표하는 게 아직까지 부담이 된다면 중국에서 발표해도 되지. 근데 이제 그게 영어로 된 어느 정도 수준에 된 학회만 우리가 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이 좀 장학금도 받았으니까 집에 가는 김에 보통 방학 때 주로 열리니까 집 근처면은 내가 거기 가서 하루 거기서 여러분이 도메스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발표도 하고 오겠다. 그 실적이 굉장히 수중이에요. 왜냐면 여기 외국인 학생이 많으니까 내가 절강성에 살면 절강성에서 저기 시안 이름 먼데 가지 말고 절강성에도 수많은 학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여러분이 좀 가서 발표도 하고 또 중국어로 발표하고 내가 외국에서 공부해서 왔다고 자랑스럽게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실적도 꼭 만들어서 우리 사업단에 주고 그 다음에 취업 정보가 너무 없어요. 우리가 취업률이 너무 낮아. 그래서 졸업하고 몇 년이 지나도 좋으니까 취업되면 꼭 좀 알려줘. 기쁜 소식이니까. 취업이 힘들어서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물어보는 건 너무 미안해서 잘 못하고 이렇게 3년에 한 번 정도씩만 연락을 하거든요. 근데 꼭 되면 알려주고 특히 외국인 학생들 우리가 여러분이 집으로 가면 정보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그래서 꼭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그 커뮤니티를 지금 여기 중국인 학생이 많죠.
그래서 중국인 학생들끼리 커뮤니티가 있어요. 위챗에 뭐 단톡방이 있나? 예, 있습니다. 그거를 좀 우리 BK 행정실에 당직 그 있는 중국인 학생한테 좀 알려줘서 거기다도 공지를 할게요. 그럼 위챗은 뭐냐면 여러분이 방학 때 집에 갔을 때 카톡이 잘 안 되거나 졸업하고도 나가지 말고 취업하면 좋은 소식이잖아. 그래서 위챗으로 좀 보내주거나 거기서 좀 소식을 듣다 보면 아 내가 학교에 한 선생님한테 취업한 이 소식을 알려야지 이 용도니까 몇 년이 지나도 취업을 했으면 꼭 좀 알려줘. 그 정보 하나가 너무 소중합니다. 지금 자리가 없어서. 자 그리고 이거를 지금 상위 10% 20%를 한 선생님 이거를 0에서 20만 원을 40만 원 늘렸죠. 아니요. 그건 다음 계획인가요? 네. 지금 이번 학기는 저렇게 되고 다음 학기는 내가 더 차이를 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자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격은 특히 한 선생님이 혼자 있기 때문에 뭘 달라고 할 때 빨리 잘 줘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공대는 가면 직원이 일을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공대는 랩이 다 있어 학생들이 다 정리해 갖고 숙련된 거의 행정 직원이야. 그래서 다 갖고 와. 그럼 합산만 하면 돼. 근데 우리는 같은 전공에서 동료가 누군지도 잘 몰라. 이게 아마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제 장학금도 있으니까 공부만 하지 말고 이 앞에서 맥주도 마시고 소주도 한잔 하면서 동료들하고 네트워킹을 해야 돼. 여러분의 이 친구가 나중 가서 장관 갔다고 사장도 하는 거야. 우기는 꼭 불러줘. 멀리 있는 게 아니야. 나도 그 대학 때 나랑 장난치고 맨날 한심하던 그 친구가 지금 부사장 돼 있고 다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이 다 그렇게 성장할 거야 앞으로. 그러니까 대학원 다닐 때 안 친했는데 사회 나가서 왜 친하겠어요? 그러니까 전공별로나 같은 연구실에 있는 학생들은 네트워킹을 꼭 해야 돼. 그래서 좀 서로 챙겨주고. 오케이? 자, 그다음에 요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큰 문제는 안 됐는데 저 문제로 어떤 데는 막 저것 때문에 지도 교수님 대신 돈을 다 물어주는 데도 있고 아까 4대 보험권을 안 내서 그런 학생도 있고 그래요. 우리 경영대는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국가 세금이다 보니까 100원까지도 따져야 돼. 그 점을 여러분이 꼭 양해를 해서 저거를 꼭 알도록. 이제 규정은 많이들 이해할 거예요. 자, 의무사항도 규정을 보도록 하고요. 주로 연구를 하란 얘기고 우리가 교수님들이 마음이 약해서 무리하게 안 했어. 그러니까 저거는 최소한의 리콰이어먼트니까 그 이상을 좀 해주길 바래요. 그래야 우리가 평가를 받죠. 자, 여러분도 혹시 이제 내가 우리 직접 설명하다 보니까 말이 좀 많아졌는데 대신에 우리가 평소에 안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동료들한테도 좀 전파하고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마인드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좋죠. 장학금 받으니까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교수님들 보람이고 그 연구 중심 대학은 대출을 받더라도 학교에 몰입해야 돼. 그래서 그게 좋은 학교라는 증명이 대출도 잘 받아줘야 돼. 왜? 이 학생이 곧 졸업하면 잘 갚을 거니까. 왜? 좋은 데 취직할 거라니까. 그게 선순환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발전할 걸로 기대하고 자 지금부터 혹시 편하게 질문이나 궁금한 거 뭐든지 좋으니까 이 건의사항도 좋고요. 이런 것도 좋아요. 나는 앞으로 논문 2편씩 쓰겠다. 뭐 본인 지원 자격에 대해서도 얘기해도 좋고. 요건 우리 포트폴리오 점수표네.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만들었죠.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질문이나 코멘트 없어요? 앞으로 학술대회는 매 학기 갈 거지. 오케이. 단 주의사항이 뭐냐면 그 욕심에 옛날에 2차 때 생긴 일인데 어떤 여학생이 논문을 6편을 냈어요. 한 학기에. 그것도 석사 학생. 그러면 이상한 논문이 아니고 좋은 논문만. 근데 이제 이게 그 학생이 그렇게 치고 나가니까 너무 자극이 돼가지고 써면 안 될 글들을 막 쓴 논문들을 내겠다고 학생들이 우르르 와서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질 논문. 그것도 그냥 저질이랑 아주 저질. 논문이라고 볼 수 없는 거를 그래서 이제 학회 차원에서 문제가 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하려는 것도 좋지만 학교니까 그리고 항상 여러분이 소속을 어디로 돼 있어요? 부산대. 그러니까 여러분 다 연구자니까 항상 조심스럽게 해요. 그러니까 실수로 표절 이런 게 아니고 너무 양으로 가면 안 돼요. 그 누구도 눈 감고서 논문 쓸 수 없어요. 열심히 투자해서 나오는 게 연구야. 그러니까 너무 무리한 욕심을 원하지 않는데 적어도 석사 학생은 3학기면 학술대에 한 편은 가자. 그걸 좀 한 학기만 땡기자. 그리고 졸업할 때 한 편 정도는 KCI에 투고하고 가자. 그리고 외국인 학생이면 모국어가 잘하니까 중국 같으면 많은 학술대회도 있잖아요. 좋은 데도 있고. 거기 가서도 발표도 해보자. 박사 선생들은 좀 더 과감하게 할 필요 있어요. 박사 선생들은 학문 후속 세대라서 나중에 모교의 교수로 올 수도 있고 다른 4년제 대학의 교수로 갈 수도 있고 하니까 더 과감하게 더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도전하는 건 그리고 공모전은 수준이 낮아도 돼. 공모전은 떨어지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로드 밸런싱을 잘 해서 그래도 한 학기나 두 학기 한 번은 해보는 게 좀 석사 2학기나 3학기 때 하는 게 제일 적절하지 않겠어요? 첫 학기는 적응하고 마지막 학기는 졸업 논문 쓰니까. 그래서 생애 두 번은 좀 제출을 좀 해서 아까 세 개는 너무 했지 여러분이 봐도 이 숫자에서 그 중에서 어떤 학생이 두 개 탔어. 저기 있는 어떤 학생.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더 어디에 더 포커스를 두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그래야 우리가 저 평가를 잘 받을 수도 있고 또 외부에서 볼 땐 그게 실적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또 다른 코멘트나 질문. 원래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과묵한가? 우리 10년 전 방식이면 막걸리를 마시면서 했어야 되는데 아마 학생들이 이번에 네. 평가할 때 규정이 강화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지도교수 추천이랑 사업단 추천으로 두 가지를 봤는데 원래 지도교수 추천으로는 그 실적이 있고 없고를 따지지 않았었잖아요. 근데 이번부터는 다 동등하게 저 규정을 이제 적용한다는 거를 학생들이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 보면은 3학기 이상 지원받은 경우는 1회. 그럼 저게 뭐냐면 석사 1학기 때 와서 지금 4학기째예요. 근데 그동안 다 백지인 학생은 안 된다. 그 이상은 우리가 더 조건을 만들기도 어려워. 4학기 지나면 뭐예요? 졸업이잖아. 그러니까 마지막 학기는 하나 정도는 있어야겠다. 그것도 뭐라고 썼어요? 학술지 1회 또는 학술대의 발표죠. 그러니까 저거는 지도교수님 추천을 해도 너무 안 했다. 해도 너무 안 했다. 저런 학생들로 다 모이면 우리는 중간 보고서 그냥 백지야.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강하게 하기로 했고 그리고 네거티브 페널티를 안 좋아요. 자꾸 사람은. 그러니까 잘하는 학생한테 포지티브 페널티 그 인센티브를 줄 거예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 뒷부분의 숫자가 좀 줄어들어요. 60명 지원되던 게 50명, 50명에서 40명. 그래도 그게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살려고 구명보트 12인승에 50명이 탈 수 없듯이 그 제한을 좀 해야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여러분 숙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도 교수님들이 사실은 마음이 약해서 실적이 없어도 학생이 적으면 추천을 해주는 경향이 있는데 단장 입장에서는 그러지 말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규정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그게 공정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리고 신입생들은 아직은 잘 모르니까 우리가 쿼터를 좀 둬서 약간 이렇게 배분하거나 또는 한 학기 뒤에 조인하거나 아직은 이제 선발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그걸 얘기해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저 마케팅학과 박사 송관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3학기예요. 박사가죠. 네, 박사 과정 3학기예요. 제가 지금 논문 계속 준비하고 있어서 2학기에 그 발표 하수 대회에서 발표하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이 규정 따라서 제가
이번 학기에 나학금 지원 학생 못한 것 같아요. 혹시 because of this 아니 내가 뭔 말인지 이해했어요. 네네. 앉아. 그러니까 이 규정은 우리가 신청서를 쓸 때 요 자리가 아니고 저 옆에 있는 강의실에서 교수님과 밤새면서 그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BK를 내가 준비를 거의 한 8개월 했어요. 미리 그게 뜰 걸로 생각을 하고 학과장하면서 그래서 그때 이미 만든 시작할 때부터 있던 규정. 그동안 왜 강조를 안 했느냐? 3학기가 안 지났으니까. 여러분이 온지. 근데 여기 규정 보면 연속해서 2학기 이상 지원받은 경우는 학술대 한 편 또는 증조부자 한 상에 꼭 내야 돼요. 그래야 3학기 때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거는 이제부터 우리가 BK 사업단이 평가받을 때도 저 규정을 안 지키고 학생을 선발하면 우리가 잘못한 걸로 페널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의 경우는 아직 발표를 못한 경우죠. 네. 그리고 이번에 3학기잖아. 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대신에 다음 학기에 이번 학기에 저거를 해놓고 지원하면 숙제로. 그게 이제 이번 학기부터 달라집니다. 그동안 강조를 안 했죠. 왜냐면 우리가 스타팅하기 시작해서 이 규정 이런 걸 다 새로 만든 거야. 다 우리가 이 BK 사업단 하면서 교수님들이 처음부터 저걸 다 준비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학술대에는 1년에 한 번 정도 발표하고 그 다음에 학술지는 3학기 이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3학기만 그러니까 박사과정 내내 2편 정도 개편해요. 그럼 잘 보면 우리 졸업 요건이 한 편을 내가 2003년도에 왔는데 그때 만들었거든요. 20년 전에 있었던 성과가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바뀌었어요. 근데 거기에 2편 정도잖아. 사실은 양을 더 늘리고 싶은데 아까처럼 이렇게 너무 질이 떨어질 수 있는 걸 많이 양상을 할까 봐 한 거고 또 여러분들 경쟁력을 위해서 좋은 전원을 내야 되니까 당연히 그래서 한 편 정도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꼭 무조건 지킵니다. 네, 규정이니까. 혹시 이 중에 안 되는 학생들은 잘 이해했다가 꼭 그거를 복구해서 다음 학기에 참여해 주세요. 또 우리 다른 학생들 예. 교수님 저는 국제교육 4학기 연수생입니다. 저번에 발표했던 논문은 제가 제1 저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신 저자는 교수님 아니고 이런 경우는 근데 발표하기 전에는 교수님 메일로 보냈어요. 아니, 이런 내가 정리하면 발표 저자 중에 지도 교수님 계시지? 없어? 없어요. 오케이 알겠어. 이 경우는 인정이 안 돼. 그 왜 그러냐고 얘기하냐면 여러분은 이제 부산대학교에 와서 부산대학교 교수 학생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하버드대학 교수한테 가서 지도를 받아서 논문을 열심히 쓸 수도 있어. 근데 그거를 부산대학교에서 하버드 가서 공부하라고 지원하는 거는 안 맞죠. 그래서 내 공조자 중에 지도 교수님이 지도를 받아서 하는 거를 꼭 전제로 해요. 그러니까 대신에 1저자가 아니어도 돼요. 교신저자가 돼도 돼요. 주저자급만. 특히 학술지는 본인이 연구를 대부분 했으면 주저자가 되니까 그거를 인정하는 거고. 그래서 지도 교수님하고 꼭 해야 돼요. 그리고 학생이 지도 교수님하고 코업을 안 하면 그건 사실은 아주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장려하지도 않고 또는 이제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겠죠. 지도 교수님이 빠져야 되는 이유가. 그 논문은 BK 사업단에서는 인정 안 한다. 이 BK 사업단의 구성은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교수님이 참여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갖고 평가했냐면 그 교수님의 평가였고 시작할 때 여러분 성적이 없잖아요. 이제 중간 평가 가니까 학생 성적을 내는 거고 시작할 때는 어쨌든 교수님들 평가예요. 그래서 내가 교수님들 계속 이렇게 부탁을 해 논문을 더 쓰라고. 근데 혜택은 여러분이 지금 많이 보고 그러니까 학생 실적도 좋아져요. 그래서 자네 질문은 뭐 잘 알겠는데 아쉽지만 그 연구 논문은 우리가 이 규정에서는 인정이 안 돼. 일단 그래도 그 논문 실적은 우리가 전체로 BK 평가받을 때는 사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볼 테니까
그건 꼭 내도록 하고요. 이 기준은 꼭 교수님하고 같이 해야겠습니다. 그렇죠? 또 다른 질문. 오케이, 이번에는 숫자가 좀 줄어들어서 좀 이렇게 탈락자가 있을 수도 있는데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큰 대학은 BK 하나 갖고는 해결이 안 돼 사실은. 아까 같이 다른 재정 사업도 받아와야 되는데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더 발전을 해야 우리가 따올 근거가 되겠죠. 교수들이 여러분들이 잘해야 뭘 가져올 수도 있고 또 같이 그걸 받쳐줄 수 있는 평가 자료가 돼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논문 게재료도 지원하고 있죠. 근데 이것도 다 보면 교수님하고 같이 내야 돼. 그럼 우리가 왜 게재료 하냐? 지도 교수님하고 같이 냈는데 게재료가 5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럼 교수님은 학생 보고 돈 내라고 하기에는 학생이 돈이 없을 테니까 미안하고 그럼 교수님이 월급이 무한정이 아니는데 학생 3명인데 3명이 오면 50만 원씩 150만 원을 내주기도 애매하죠. 그러니까 교수님은 사실은 SSI는 게재료도 안 내니까 그쪽에 연구를 많이 하고 안 내게 된다.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좀 소극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문 게재. 근데 이게 무한정 있으면 좋은데 우리 제한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논문을 많이 쓰다 보면 그게 다 비용이에요 사실은. 그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적게 지원을 해주고 있다. 그리고 우수 논문 학생도 줄 거고 그리고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아이디어 우수 논문 제안 경진대회도 할 거고 그 다음에 창업 경진대회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거를 다 직접적으로 상금이 없어서 못했는데 그건 전부 다 포인트로. 그래서 이 규정에 맞게끔 정비가 됐어요. 그래서 참여들을 많이 해주길 바랍니다. 자, 더 질문이나 코멘트가 없으면 오늘 이렇게 설명회는 뭐 얘기할 거 있어요? 시상식. 예, 그건 줘야죠. 우리 이번에 그 여름방학 때 빅데이터 캠프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우수 학생들을 상장을 줄게요. 이게 여러분들 사업단에서 자꾸 여러분의 경력에 어쨌든 도움이 되는 행사도 만들 거고 또 직접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2명의 상을 받는데 석사과정의 김민수 군하고 석사과정의 양홍양 발음 두 학생이 나왔어요. 민수군부터 줄게요. 표창장 부산대학교 경영학과 석사과정 김민수. 유학생은 상기교육연구단에서 운영하는 2022학년 겨울방학 새 단기 집중 코스 빅데이터 캠프에 성실한 자세로 적극 참여하여 우수 학생으로 선발되어 이에 표창합니다. 2024년 2월 1일 디지털 국문 교육연구단장 홍태호. 우리 양형양 학생. 표창장 부산대학교 경영학과 석사과정 양형양. 내용은 아까 같습니다. 축하해요. 상 찍는 건 별로 뭐 좋은 상은 아니겠네. 사진 찍는 건. 홈페이지를 좀 장식합시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부상을 큰 걸 이렇게 줄 수 있는 때가 빨리 오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제 개강했으니까 움츠렸던 개구리가 다시 확 뛰듯이 학교를 좀 시끄럽게 열심히 공부하고 또 즐겁게 대학원 생활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설명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들 수고했어요.